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지역 76개 학교가 학교 이름과 별개로 브랜드를 갖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기업 마케팅에서나 사용하는 브랜드를 학교 현장에 접목시켜서 교실 수업을 보다 차별화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브랜드 특성화 사업이 어떤 건지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구지중학교는 교명과는 별개로 구지 르네상스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교양이란 뜻의 리파인먼트, 자연을 뜻하는 내추럴, 지혜를 의미하는 스마트니스, 감성을 표현하는 센스의 첫머리 글자를 따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교양인, 자연인, 지혜인, 감성인을 육성하겠다는 학교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구지중학교는 구지 르네상스라는 학교 브랜드를 앞세워 학생이 주도하는 교실 수업 개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으로 다져진 매력 있는 사람, 자연과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 힘 있는 지식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는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문대 공부의 신 학습 멘토링 캠프를 운영함을 통해 가지고 현직 재학생들에 대해서 학과 소개라든지 그다음에 공부하는 방법, 학습법, 그다음에 명문대 학생들의 시간관리법 등을 배우면서 꿈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3년 전부터 학교 브랜드 특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벌써 76개 학교가 차별화되고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의 사명과 가치, 비전이 중장기적인 관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학교와 구별되도록 특징을 살렸다는 점에서 이전의 정책과는 다른 점입니다. 학교 브랜드 특화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학교 구성원들이 우리 학교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만족감을 좀 높이고 더 나아가서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학교 교육력 또 그런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런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브랜드 특화 사업이 학교 스스로 지속 가능한 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학교 스스로가 구성원들과 함께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학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지향점이기 때문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오늘 BTV 초대석에는 학교 브랜드 사업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위해 박재희 대구시 교육청 기획조정과장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브랜드라고 하면 보통 마케팅에서 많이 이용하는 용어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에 브랜드가 붙으니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학교 브랜드, 어떤 사업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라고 하면 보통 상업 분야에서 이용되는 용어인데요. 일반적으로 상표라고 이해가 됩니다. 판매자들이 자신의 상품을 다른 서비스와 구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문장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그 상품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정체성도 포함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브랜드를 이야기할 때는 그 기업의 어떤 가치 같은 것도 함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학교에서 볼 때 학교의 어떤 고유한 전통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더 좋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 디자인 같은 것들 할 수도 있고요. 눈으로 보이는 거. 또 그렇지 않고 그 학교의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경북고등학교 같으면 이제 오래된 학교이잖아요. 120년 정도 됐고 또 야구가 유명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떠올려지는 것들이 아마 브랜드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그 학교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 고등학교가 오래된 야구부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운동부가 아닌 학생들까지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응원도 많이 다니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학교 브랜드 사업이 학생들의 호응을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사업의 목적은 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또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학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학교가 이런 브랜드를 개발할 때 어떤 그 학교의 비전이라든지 또 소속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개개인의 자발적인 협력이나 열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만 들어봐도 각 학교들이 저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또 힘차게 살아 움직인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 이전에도 학교마다 뭐 특색 사업 이런 것들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특색 사업이랑 브랜드 사업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학교마다 1교 1 브랜드라든지 또 인성 브랜드라든지 또는 뭐 특색 사업이라든지 이름은 다릅니다만 다양한 특색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특색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이 교장 선생님 또는 몇몇 구성원들의 참여로 결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공감대 형성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학교의 전체적인 철학이나 비전을 담아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단편적인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또 시기도 좀 짧고 그래서 조금 더 긴 안목에서 그런 것들이 운영되면서 학교 문화로 좀 자리 잡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하던 그런 어떤 브랜드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학교의 가치나 철학 또는 지역사회 역할까지 모두 담아서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준비, 실행, 평가, 발전 이런 단계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체계화돼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단기간보다는 단연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교육의 경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기존 사업과는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기존 사업에서는 뭐 새로운 교장이 부임한다거나 뭐 담당자가 바뀌면 하고 있던 사업이 아예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나 뭐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브랜드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걸까요? 네,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학교의 구성원들만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역사회나 우리 대구 전체,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전체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역사라든지 철학, 비전이라든지 자랑거리 등을 함께 공유하면서 좀 더 독창적인 브랜드를 창출해내서 이것이 지속 가능한 어떤 교육 활동과 연계가 되어서 개선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한 실적보다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브랜드 구현을 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학교를 홍보하거나 다른 학교랑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런 브랜드 사업을 특화함으로써 조금 더 그 학교 나름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모 사업을 시행을 해서 4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2023년에 61개로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76곳이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26곳, 중학교 20곳, 고등학교 30곳에서 총 76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개발 사업을 단계별로 보면요. 1차 연도에서는 주로 이제 브랜드를 개발하고 2차 연도에서는 개발된 브랜드를 실천하고 3차 연도에서는 조금 더 취지에 맞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서 심화하고요.
4년 차에는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조금 더 확장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단순한 실적 이런 만들기를 벗어난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예전에는 이 학교별로 소위 스카이 대학들, 뭐 명문대학교를 몇 명을 보냈느냐, 또 이 대회에서 얼마나 많은 상을 받았느냐로 이 학교의 우수성을 평가했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그 기준 자체가 입체적이지 못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의 어떤 경쟁을 부추기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브랜드 사업으로 지역 사회 또 나아가서 이 나라가 인정하는 독창적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지금까지 참여했던 또 보셨던 학교 브랜드 중에 좀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인 사업들이 있었을까요? 네, 모두 다 다양한 그 브랜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구성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어느 학교가 더 우수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인상적인 학교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학교 전체의 어떤 성장사라든지 모두가 다 좋아하는 다다호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굉장히 교육적으로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입석중학교 같은 경우는 1년차 때 브랜드를 그 학생, 학부모, 교원 공모로 했는데요. 입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설립자의 돌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수하게 해서 선돌이라고 브랜딩을 했는데 뜻이 뭐냐면은 지역의 버팀목이 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겠다 하는 그런 가치를 반영해서 지역과 함께 다양한 교육 활동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경북기계공고의 브랜드명은 새로운 도약 점프업인데요. 이 점프업에 보면 두 개의 알파벳 P가 있습니다. 이 알파벳 P를 포지티브 파워, 그러니까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학교에서는 모든 그 도약의 발전이 에너지가 발전이 기초가 된다 이렇게 보고 또 모든 학생들이 긍정적인 열정을 가지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좀 시각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좋은 브랜드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교마다 저마다의 브랜드 또 슬로건을 가지고 있으면 학생들까지 괜히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또 다른 학교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매력적인 정책 이야기, 또 학교 브랜드 사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끝으로 이 학교 브랜드 특화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향후 계획이나 바라는 바가 있으시면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학교 브랜드 사업은 그냥 홍보라든지 단순히 이름 정하거나 어떤 상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의 철학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담아서 상징화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참여하는 학교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또 그 학교의 구성원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 학교가 가장 좋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새로운 전통과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또 학교가 독립적으로 하기보다는 지역과 함께 하면서 그 지역과 연계해서 브랜드를 개발하고 또 실천하면은 더 좋은 교육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만들어진 것이 좀 지속 가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1, 2년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6개의 학교가 지금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학교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학교도 있지만 또 어떤 학교는 발전이라든지 심화 단계에 있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의 어떤 특성에 다 맞게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뭐 예산이 좀 풍족하게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또 그래도 또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또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학교들이 진짜 그 멋진 브랜드를 가지고 교육 활동도 만족스럽고 또 지역이나 또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76개 교가 우리 대구 지역에서만 76개 교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교들이 네. 이 지역사회와 시너지를 내면서 또 좋은 전통, 또 좋은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학교 브랜드 사업이 더 지역사회로 또 더 크게는 우리나라 전국으로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밖에서 밥 한 끼 해결하기 쉽지 않은 때인데요. 서울시 성북구에는 단돈 3,000원으로 고기가 들어간 김치찌개와 밥 반찬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청년 밥상 문간이 있습니다. 배고픈 청년들을 위해 한 신부님이 운영하는 식당인데요. 그 따뜻한 이야기를 최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북구 정릉시장에 위치한 한 식당입니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에는 고기와 두부, 라면 사리까지 푸짐하게 들어 있습니다. 함께 먹는 밥과 반찬은 무한 리필입니다. 이 식사 한 끼의 가격은 단돈 3,000원, 이른바 3,000원의 식당입니다. 가격이 싼데 맛이 있어서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요즘 물가가 많이 비싼데 되게 저렴하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밥이랑 반찬 같은 것도 무제한으로 리필을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식당을 연 이는 이문수 신부입니다. 평소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이문수 신부는 굶주리다 세상을 떠난 한 청년의 뉴스를 접하고 이 식당을 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한 청년분이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을 위한 식당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매일 이곳을 찾는 손님은 대학생부터 어르신까지 하루 평균 150여 명. 한 그릇을 판매할 때마다 약 2,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지만 학생들이 비용 부담 없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만한 보람은 없습니다. 남학생들이 제일 밥을 많이 먹거든요. 평균 한 사람당 한 3그릇 정도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먹는 거 보면 괜히 흐뭇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집에 가서 밥 먹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밥상 문간이 지속될 수 있었던 건 도움을 주는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운영을 돕고 있고 라면 회사에서 라면 사리를, 김치 회사에서 김치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을 위한 따뜻한 마음은 종교의 벽도 뛰어넘었습니다. 3,000원 식당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한 스님은 매달 10kg의 쌀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문간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조금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걸 듣고 저도 뭐 별 크게 뭐 보탬은 안 되겠지만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또 역할도 많이 하시고 청년 문간도 열심히 하시고 그 모습이 좋아서 신부님과 그냥 격의 없이 이렇게 인연의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청년밥상 문간은 정릉시장의 1호점을 시작으로 이대 앞과 낙성대역 인근 또 대학로의 슬로우점까지 대학생이 많은 지역으로 점차 확장됐습니다. 굶는 청년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따뜻한 밥 한 끼를 전하는 이문수 신부, 그리고 그 뜻에 공감해 함께하는 한 스님과 주변 이웃들. 이들의 따뜻한 마음에 오늘도 많은 청년들은 허기진 마음을 든든히 채우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최다혜입니다. 계명대학교가 해외 참전 용사를 초청해 다양한 6.25 전쟁 75주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계명대는 총학생회 주관으로 에티오피아, 필리핀, 미국 참전 용사 5명과 6.25 참전 유공자회 회원들을 초청해 6.25 전쟁 제75주년 추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에티오피아와 필리핀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했고 검진 비용은 대학 측에서 전액 부담했습니다. 이와 함께 계명대 동산도서관에서는 6.25 전쟁 사진전을 함께 열었습니다. 달성군이 전시회 참가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전시회 참가비 지원 사업은 중소제조기업이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여할 때 드는 부스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비는 최대 200만 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해외 전시회로도 지원 범위를 확대했는데 지역 기업이 해외 박람회에 참가할 경우 부스 임차료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달성군은 올해 상반기 2차례의 공개 모집을 통해 10여 개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고 참가 기업 중 7곳은 전시회를 계기로 계약 체결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 4대 암 환자 가운데 위암 환자가 가장 많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4대 암인 위암과 간암, 폐암과 대장암 중에서 대구에선 인구 10만 명당 진료 인원이 가장 많은 건 위암으로 32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 인원이 가장 많은 만성질환은 치주질환으로 대구는 4만 3천여 명이었습니다. 의사 수는 대구 인구 1000명당 3.64명으로 전국 평균인 3.16명을 웃돌았고 병상 수도 인구 1000명당 17.4개로 전국 평균 13.8개보다 많았습니다. 금우강 산격 야영장이 7월 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장해 운영됩니다. 8,500m² 규모의 잔디광장에 60개 캠핑면이 있고 선착순으로 1회 최대 2박 3일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연체험을 원하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구시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대구 스마트 리스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EBS 수능 특강, 실전 모의고사, EBS 초등 홍수글 등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어 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구 학생예술 창작터에서 하이스쿨 스펙트럼 소년소녀의 시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비술고등학교 학생들이 기획하고 80여 점의 디지털 드로잉과 회화 작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층 갤러리에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시각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에 위치한 달성 어린이숲 도서관이 어린이들을 위한 특화된 시설로 다음 달 2일 임시 개관할 예정입니다. 현풍읍에 자리한 이 도서관에는 영어 퀴즈 체험실, 수별남실, 가상체험실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어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